중국 부동산 투자 잘하는 법 1, 2, 3를 좀 볼 건데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또 싶습니다. 네. 예전에는 중국은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았죠. 2000년대 초에 이제 사유재산이 인정되면서 그리고 중국의 경제 발전이 같이 성장하면서 그때는 집값이 정말 자고 나면 집값이 올랐습니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2000년대 초에는 푸동공항에 내려서 돌을 던져라. 그래서 돌을 던져서 맞는 그 집을 그냥 사면 된다 라고 할 정도로 어떤 게 좋아 나빠요라고 할 것 없이 어느 거를 사도 다 오르던 진짜 문이 뒤쪽에 붙어 있어도 오른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세월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1970년대. 네, 비슷할 것 같네요. 아까 홍첸루 지역 중에서 그 2000년대 초에 분양을 하고 입주한 게 금스강남 1기예요. 금스강남 4기랑 풍도국제가 대장 아파트라고 말씀드렸는데 4기는 이제 나중에 지어진 거고 1기가 이제 가장 먼저 지어졌던 거죠. 어느 정도였길래 그런 얘기가 나왔나 한번 보면요. 금스강남 1기는 2002년도 분양할 때 여기는 스퀘어미터를 단위로 씁니다. 그래서 스퀘어미터당 3,000위안이었어요. 그때 환율이 뭐 지금하고 그냥 비슷하다고 해도 스퀘어미터당 한 6,000원 한국 돈으로 하던 시절인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 10만 원을 찍었었죠. 이 단지가.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하면 3,300%가 올랐죠. 진짜 어마무시하게 올랐는데 지금 뭐 이런 수익률을 바라고 중국에 오시면 물론 안 되지만 불과 한 20년 만에 집값이 이렇게 올랐고 이때는 규제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집을 몇 채 사도 상관없고 취득세도 없고 양도세도 없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보통 온조 사람들이 투자 잘한다고 하잖아요. 단추 팔아가지고 단추 공장하면서 조합으로 투자들 잘하면서 서로 돕는 진짜 온조 사람들이 와서 한 동씩 사던 그런 시절도 있었죠. 네. 그렇지만 이제 그런 시절을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 잘하는 법을 좀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일선 도시에 투자하라입니다. 저희도 이제 한국에 한 채밖에 못 산다면 서울에 그것도 강남에 사고 싶은 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선 일선 도시 중국에 어느 도시가 있냐면요. 베이징이 해당되고요. 상하이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광저우, 션전까지가 일선 도시예요. 이 중에서 하나를 또 고른다면 당연히 상하이입니다. 저도 부동산 투자를 제가 왔던 그 시절에 편견과 오해로 상해 집을 못 샀죠. 그러고서 이선 도시에 가보니까 정말 왜 일선 도시에 하라고 하는지를 그냥 뼈로 느끼겠더라고요. 오를 때는 훅 오르고요. 떨어질 때 살짝 떨어지고. 이선 도시는 오르지도 않지만 떨어질 때는 진짜 반토막이 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도시랑 이제 서울의 강남하고 조금 비교해서 보시면 되는데 외국인은 특히나 2, 3선 도시보다는 1선 도시에 사시는 게 맞습니다. 안전합니다. 자, 그리고 도시개발계획이 있는 곳, 특히 2035 상하이 개발계획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첫 1강에서 말씀드렸던 게 서울하고 상해를 비교했을 때 상해가 10배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걸 한꺼번에 개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개발계획에서 어디를 찝어주느냐를 보셔야 되고 2035년까지 개발계획이 다 나와져 있고요. 그중에서 어디를 개발하겠다라고 다 동그라미 쳐놨어요. 이 중에서 하나를 사셔야지 이 동그라미 쳐지지 않은 곳을 사시면요. 내 세대에서는 빛을 못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쳐진 데도 2035년까지 개발되는 거니까 물론 2035년에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2035년까지 개발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개발되면서 이제 가격은 오르죠. 그래서 이 중에서 하나를 사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 분들한테 맞는 지역을 사셔야 돼요. 도시개발계획을 잘 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추천하는 지역이라면 제 책에 잘 적혀져 있고요. 네. 이 상하이 집여사 꿀팁 원래는 이걸 뺄까 그랬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말씀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상하이에서 집을 살 때 아까 세금 부분에서 팔 때는 내가 양도세를 안 내지만 살 때는 양도세를 내가 안고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랬을 때 양도세를 안 내는 법이기도 하고 내가 2035년까지 개발 계획이 있을 때 원하는 지역은 결정했지만 그중에서 어떤 물건을 또 사야 되는가를 고민하실 때 첫 번째 분양을 생각하실 수가 있고 기존에 지어진 걸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분양이라고 하면 중국 상하이에서는
한 단지라도 분양을 한꺼번에 하지 않습니다. 여러 차례 나눠서 하면서 또 중도금 대출이 없어요. 그냥 선수금 내고 대출 받아서 상환하는 거예요. 그러다 입주하는 거기 때문에 첫 분양 사지 마시고 마음에 드는 단지가 있으면 눈여겨봐두었다가 거의 마지막 분양에 해당되는 걸 사시면 이거는 취득세만 납부하시고 입주도 바로 할 수 있는 새 아파트를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요거 하나 팁이고요. 분양은 대부분 주변이 채워지는 시간이 있어요. 중고주택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지어져 있는 걸 살 때는 분양처럼 취득세만 내고 입주도 빨리 하고 싶고 상대편 집주인이 내야 되는 양도세도 없는 물건을 찾고 싶다라는 분한테 꿀팁이에요. 집주인이 구매하신 지 5년이 넘었고 144스퀘어미터 이하짜리를 사시면 취득세만 내요. 이게 보통주택으로 기준이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상하이는 보통주택과 불보통주택이 있어서 세율이 다른데요. 보통주택은 5년만 보유하면 양도세가 0입니다. 그 기준이 144예요. 그 밑으로 구매하시면 분양처럼 취득세만 내시고 근데 분양은 입주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지만 중고주택은 잔금 치르면 바로 입주하면서 실거주 하실 수 있고 월세 소득 받으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집주인이 구매한 지 5년이 넘었고 그리고 면적은 너무 크지 않은 거 144스퀘어미터 정도면요. 방 3칸, 4칸까지 나와서 우리가 충분히 살 수 있는 면적입니다. 상하이 집여사가 드리는 꿀팁이에요. 원하는 지역은 개발 계획을 보시고 그 내부에서 분양인지 중고주택인지 선택할 때는 분양은 좀 나중에 분양하는 걸 사고 중고주택은 5년 이상 144스퀘어미터 이하짜리 사라. 일단은 아까처럼 3,300%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상하이 부동산 투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미 집값이 많이 올랐고 그래서 단타로 오신다 그러면 글쎄요라고 지금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에 단타로다가 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5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보유하라. 2000년대 초반에 샀으면 20배에서 30배 올랐고 2010년도만은 샀어도 5배는 올랐고 2015년에만 샀어도 2배 올랐는데 이런 거 없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상하이고 개발 계획에서 개발한다고 했고 한 5년 정도 보유할 수 있다면 이거는 정말 좋은 투자가 될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대비 집값이 좀 또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고점 대비만 생각해도 수익률은 30% 이상 기대해 보실 수 있는 타이밍이고 또 상하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시중심 같은 경우는 떨어졌다 해도 이제 지금은 상황이 조금 안 좋다 보니까 그렇지만 중국 경기가 조금 회복되면 반드시 반등할 만한 여러 가지 지역이 있고 또 현재 같은 경우는 줍줍할 만한 물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혹시 중국에 와 계시다 아니면 올 계획이 있으시다 그럼 빨리 저를 만나셔야 돼요. 네. 그러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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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추천해 드릴 부분이 많고요. 네. 상하이 부동산은 강남하고 닮았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갖고 싶은 유일한 한 채 어디냐 하면 제 강남에 갖고 싶은 거랑 비슷하고 워낙에 좋은 위치다 보니까 불황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반등할 때 빠르게 제일 먼저 반등할 만한 지역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상하이 집을 갖는 건 한정판 명품을 갖는 거죠. 이런 한정판 아무나 못 갖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몰라서 못 가져요. 네. 그래서 그런 해답이 되는 책이라 하면 중국 돈 되는 부동산은 따로 있다. 중돈 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리지 못한 많은 얘기도 담았고 혹시 또 필요하시면 제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연락처 같은 경우도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제가 그 길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